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혼을 시키려고 이 네. 상간자들이 호시탐탐 어떻게 이혼을 좀 시켜보려고 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초기 중기에는 안 그런데 이제 말기로 가서 굉장히 깊어지게 되면 이제 이혼을 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제 이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수작질 부리는 게 있어요. 네. 이 수작질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바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권태기가 오는 게 아니라 네. 분류는 권태기가 없다 그랬죠. 권태기가 오는 게 아니라 또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예, 욕심을 부려. 특히 누가 욕심 부리겠습니까? 누가? 상간녀들에게 종류가 있잖아요. 네. 욕심, 결혼의 욕심, 이 사람이 맺어질 욕심 부리는 맞아요. 결혼 안 한 여자들. 그렇지, 싱글이라든지 네, 싱글. 이혼녀라든지 이런 경우가 네. 보통 욕심을 많이 부리죠. 그리고 유부녀도 있습니다. 의외로. 유부녀도. 왜냐면 유부녀 같은 경우 이제 바람나는 경우는 남자들보다는 네. 비율상 물론 그 자신이 끼가 있어서 피는 거지만 비율상 남편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거나 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자들은 보통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네. 그렇다고 그게 또 남편 탓은 아니야. 네. 자기 자신이 그냥 헷가닥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보통 유부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나면 여자의 바람은 거의 이혼불사형이 많다. 네. 이혼해달라고 막 난리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람을 피기 때문에 유부녀조차도 네.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부녀라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네. 유부녀들 가정이 있는데 설마 지가 정버리고 안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맞아요. 더 독해.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남편한테 은근히 푸시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보통 처음에 하는 그 단계지. 네. 그 약간 순진한 상간녀 같은 경우, 또는 이렇게 소심한 상간녀, 또는 욕심이 이제 막 날락말락해. 네. 그런 경우 이제 은근히 푸시하는 방법. 네. 뭐가 있겠어? 은근히 푸시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아내분을 약간 비하하면서 그렇지, 뭐 이런 것도 그렇지. 안 챙겨줘? 내가 잘 챙겨줘야겠다. 그렇지. 이런 거. 역시 맞습니다. 이런 것도 영양제 같은 그러면서 거 그렇죠. 자기가 더 잘해줄 수 있다. 옷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은근히 까는 거지. 집에 있는 뭐한데 집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호칭도 좀 다양해. 상간녀가 뭐 여러 가지 호칭을 불려. 네. 뭐 그 아줌마는 뭐한데? 막 이렇게 맞아요. 되게 비하하는 표현. 비하하는 표현. 네. 그 아줌마 집에서 뭐한데? 아유 뭐 그냥 돈이나 받아 쓰고 뭐한데? 뭐 이런 거지. 그 돈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줬는데 그렇죠. 아직도 돈을 못 모았대? 나 같으면 그렇죠. 뭐 이렇게 재테크 해가지고 뭐 빌딩 샀겠다. 맞아. 막 이러면서 맞아. 좀 그래요. 잘하시네요. 역시 케이스를 많이 다루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은근히 그렇게 은근슬쩍 까는 거. 그러다가 안 통한다 싶으면 진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네. 질투심 유발 작전. 질투심 유발? 그러니까 이제 나이 좀 어린 여자야. 한 20대 후반, 30대 요런 애들은 꼭 그래. 맞아요. 집에서 자꾸 빨리 뭐 결혼하라고 재촉하고 나도 나이가 차가고 하는데 나는 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나 그래서 이번에 누가 소개팅 하는데 나 거기 나가보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실은 지금 둘 다 깊은 사이이기 때문에 이 여자도 그다지 소개팅 나갈 마음이 없어요. 네. 근데 오기가 생겨서 막 나가려고 막 신용을 한다고 진짜 나가기도 해. 그러면 이제 남편이 다급해지는 거지. 네. 남편이 미치는 거지. 이제 그때 이제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야, 뭐 너 알았어. 내가 진짜 좀만 기다려봐. 다 됐어. 마치 이혼할 거야. 다 됐대. 뭐가 다 돼? 아내는 들은 얘기도 없어. 아내는 이혼에 대해서 들은 얘기도 없는데 마치 거의 다 된 것처럼 마누라도 이제 네. 야, 오케이 한 거야. 우리 마누라. 이렇게 간단 말이야. 네. 그리고 막 결혼할 것처럼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또 만나. 네. 딴 남자를 또 만나. 아예. 네네네. 그래서 흘려 막 만나는 거를. 네네. 만나는 걸 은근슬쩍 막 저기 인스타에 올리고 해가지고 남편이 그거 보고 이제 둘이 이제 싸우는 거지. 남편이 또 난리 나고 너 그 새끼 누구냐고 너 어쩌고 저쩌고 내가 좀만 기다리라 그랬지. 그걸 못 기다리고 내가 지금 남자를 만날 때 어쩌고 저쩌고 막 언제부터 만났어? 뭐 했어? 너 했지? 막 특히 그 성관계에 굉장히 집착한다. 했어 안 했어? 막 이거. 그러다가 막 치정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자가 돌아버려요. 네. 남자가 가장 돌아버릴 때가 아내가 뭐 이제 외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돌지만 내연녀가 바람피는 걸 더 돌아. 맞아요. 그래서 보통 사건 사고, 네. 사회면의 사건 사고 보면 치정에 얽혀서 막 죽이고 죽고 막 감금하고 납치하고 하는 거 보면 네. 와이프를 하는 거, 와이프가 가지고는 안 해. 전처. 이혼을 한 경우거나
또는 전초야 어. 또는 이혼을 앞두거나 또는 내연녀란 그런다고. 네. 내연녀가 남자가 생겼을 때 가장 대형 사고가 나더라. 그 남자를 죽이든 그 내연녀를 죽이든 상해를 입히든지 간에 그쵸. 예, 아니면 뭐 자살쇼를 하든지 집에서 더 막 가뜩이나 이 사람 얼굴이 시꺼매져가지고 바람 필 때부터 눈빛 사악한 그 골룸의 눈빛을 하고 날 쳐다보는 네. 그래서 그 꼴도 보기 싫은데 상간녀가 막 바람이 나가지고 상간녀가 딴 남자 만나는 거 가지고 티격태격할 때 집에 들어왔을 때 그거는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야. 세상을 다 잃은. 그게 왜 그럴까요? 더 질투가 나는가? 오히려 이제 그냥 일반 사람 생각하기에는 뭐 이 남자도 가정이 있고 이러니까 밤만 만나는 거니까 별로 질투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더 강하죠. 더 강한 거 굉장히 강하지.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내 여자가 완전한 내 여자가 딴 남자 만나는 것보다도 더 한 몇 배는 더 강한 질투심을 간다고 이해할 보시면 수가 돼요. 없네요. 네.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게 첩보를 못 본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주 자기도 맞아요, 첩이면서 맞아요. 네. 내 저기 이 사람이 또 다른 첩을 드리는 거나 그게 더 열받아. 본처는 인정해. 본처랑 그러는 거는. 맞아요. 똑같은 그거 그런 이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젊은 놈이 그렇게 좋아? 너 빨리 정리해. 그리고 너 지금 네 남편한테 충실해. 차라리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 차라리 남편한테는 질투가 안 나. 원래 그 남편이랑 맺어진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역이용해서 상간녀가 자꾸 그렇게 남자를 거론해. 실제로 막 만나. 그러면 이제 더 집착이 생겨버리고 우유부단하게 이혼을 이제 안 할 생각이었고 또는 이혼을 할 생각이 있어도 아내한테 말도 못했던 사람이 그 대목에서 이제 돌아버려가지고 그렇죠. 술 잔뜩 먹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이혼해달라고 그런다고. 이혼하자. 네. 그래서 이혼해달라고 거세게 막 아내한테 요구하는 그 지점이 상간녀가 도발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뒤에서 푸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 상간녀가 도사리고 있다. 네. 표현 좋네. 도사린다. 도사리고 있다. 표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독사, 뱀, 이런 도사린다 이런 표현 좋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남편한테 은근히 푸시하는 감정이 있고 그러다가 안 되면 아내한테 이제 내가 알려야 되겠다. 네. 내가 이 인간 믿을 수가 없다. 이 우유부단한 저 인간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니? 이러면서 상간녀가 아내한테 알리기 작전으로 들어요. 직접 자폭하는 네,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 네. 은근히 알리는 거. 은근히. 첫 번째 이제 은근히 알리기 시작해. 그게 이제 뭐냐면 밤에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꾸 끊어. 자꾸 남편한테 전화해서 끊거나 아내한테 전화해서 끊어 그냥 밤에. 뭐야 이거 자꾸 이상한 데서 뭐. 게다가 이게 발신자 표시 금지, 뭐 네. 표시 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어디서 온지도 몰라. 네. 그럼 남편한테 자꾸 해서 끊어. 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이제 의심을 유발하게 만들어서 남편 부부싸움하게 만들어. 은근히 이거 뭐야 이거 밤마다 이거 뭐야. 일단 그 작전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인 척 저 뭐 누구누구인데요. 그렇죠. 지금 남편이 좀 외도하고 있는 외도, 것 같습니다. 맞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맞아. 전화드립니다. 근데 알고 봤는데 그게 상관이 걔가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저는 이것도 봤어요. 편지가 계속 온다는 거. 편지가 이메일이 네. 장문의 이메일이 왔대 자기한테. 공익제보. 근데 뭐 이니셜도 뭐 K야 좀 멋있어. K. 그러면서 아내분께 하면서 이렇게 쫙 보는 거야. 네.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내용 적혀 있는 거야. 같이 찍은 사진들 막 다 있고. 그 여자가 그 상간녀가요. 제가 그 보다 옆에서 저는 그 상간녀도 잘 알고 당신 남편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둘이 언제 무슨 모텔 들어가서 무슨 관계에서 이런 건 너무 디테일해. 단 둘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딱 근데 적시를 해요. 언제 여행 가서 어떤 행동을 했고 네.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막 계속 와 연재를 해 연재를.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빨리 남편하고 이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러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맞아. 그런데 계속 도발을. 네.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이메일을 잔뜩 출력해가지고 저하고 상담 오신 거예요. 저는 딱 알지. 네. 이 여자가 상간녀입니다. 이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그죠? 자기도 그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 상간녀가 아니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수 없잖아요. 두 사람 간의 일을. 그렇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되게 자주 그런 일이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대화 공익 제보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웠다는 거야 남편이랑.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당황한 거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꾸 은근슬쩍 그 여성용품 같은 거 흘려. 차에다가 뭐 이렇게 놓고 가고. 립스틱을 뭐 이렇게 흘린다. 뭐 파우더를 맞아요. 이렇게 차에 그 다시방이라 그러는데 옛날용으로 다시방. 다시방. 앞에 이거 있어. 앞에 이거 뭐라고 서랍. 네네. 조수석에 있는 서랍. 거기다 자꾸
뭐 립스틱을 넣어놓는다든지 네. 뭐 이게 무슨 뭐 파우더 뭐 같은 거 귀걸이 한 짝 귀걸이 한 짝, 넣는다든가. 귀걸이는 넣어놓지는 않아. 그 자연스럽게 흘린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 조수석에다가 바로 넣으면 남편이 그거를 내릴 때 보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하니까 그 밑에 어디다가 살짝 놔서 네. 자꾸 흘리게끔 또 애들도 뒤에 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뒷자리에다 좀 놓고 귀걸이 한 짝 흘리고 그리고 이제 남편 주말 부부하느라고 남편 따로 숙소를 얻어 있었는데 거기에 상간녀가 드나들면서 아니 머리카락을 그냥 그 수채구멍 있잖아요. 거기다 긴 머리카락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거를 안 치웠다는 건 맞아. 너무 이상하네. 그 상간녀가 그 자기가 있다는 걸 알리려고 막 애쓴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네, 맞아요. 애쓰는 거야. 네. 그래서 상간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자 있다는 거를 강조하는 그게 아까 그런 익명으로 뭐 메일을 그쵸, 보낸다든지 익명으로 전화해서 제보한다든지 전화해서 끊는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는 숨겨. 그러면서 그 여자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잔뜩 쌓아놓는 건 사실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남편 같은 경우는 또 아내가 어디 이제 친정에 가 있을 때 상간녀를 끌어들인 모양이야 집으로 끌어들인 경우 있거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무슨 와인을 둘이 마셨는데 와인 잔에 립스틱이 진하게 빡 묻어 설거지도 안 일부러 져줬잖아. 빨간 립스틱 바르고 가가지고 남겨놨네요. 그리고 스타킹 한 짝이 떨어져 있고 근데 안방 침대 언저리에. 근데 이렇게 은근히 알린 여자들이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은 되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뻔뻔하기거나 겁먹고 여자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여자들일수록 뭔가 되게 악의적인 마음이 많아서 그런지 소송 중에는 그렇죠. 더 막 자기 잘못한 거 없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안 좋아해요. 재질이 안 좋잖아요. 이거 너무 고의성이 강하잖아요. 네, 고의성이 있어요, 진짜. 어쩌다가 내가 그냥 눈 맞아가지고 그냥 바람을 피면서 그쵸. 뭐 이 남자를 어떻게 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거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과실치사보다는 사기꾼이 더 나쁜 놈이라고 보거든. 과실치사는 내가 실수로 어쩌다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사람을 어떻게 해친 그렇죠, 거지만 고의가 사기꾼은 없었죠. 설계를 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맨정신으로 맞아요. 맨정신으로 네. 저 새끼를 어떻게 요걸 어떻게 네. 내가 돈을 뜯어내지? 네. 그래서 설계를 조를 짜가지고 네. 게다가 그래서 사기꾼이 사실 굉장히 고의성이 하고 재질이 더 안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지 고의성이 사기 강하다. 범죄가 이제 그 인정되려면 유죄로 인정되려면 고의에 의해서 기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기망. 그 기망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되게 많아야지 사기죄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기쳤다 나쁜 거짓말 한 번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의도성 가지고 손해까지 발생해야지 기소가 되는 걸 그건 진짜 악질적인 범죄가 거지. 맞는 것 같아요. 기망이라는 게 이제 속였다 이런 표현이지. 이게 법률 용어가 좀 어려워. 기망, 기망. 뭐 상린관계, 뭐야 이게 민사고 상린관 어려워. 기망. 그리고 송달, 도달 이것도 헷갈리잖아. 송달, 도달. 아니 송달을 받은 걸로 한단 말이에요. 상간녀한테 송달됐다는 거는 보낸 거거든. 맞아요. 송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데 네. 달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도달된 거다. 발송하면 되는데 왜 송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법률 용어들이 진짜 이상하네요, 일제 잔재지 뭐 일제 잔재가 많이 나왔어요. 도달이 받은 겁니다. 이제 깜짝 법률 상식. 송달은 그죠? 맞아요. 이긴다 조변님한테 감수를 받아야 돼. 송달이 보낸 거고. 네. 그럼 며칠 있으면 도달이라고 떠야지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요거 은근 알리기에서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빠뜨릴 뻔했네. 네. 남편 등에다가 그렇게 손톱 자국을 내. 남편 등에다가. 그래서 남편 등에 보면 이렇게 손톱 자국이 나 있어. 야, 이거 정말 이거는 정말 부부싸움 시키는 거지. 그럼 이제 남편이 이제 거짓말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긁혔다 그러고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 없으면 그냥 성매매했다고 그냥 둘러대거든. 키스마크 뭐 이런 것도 키스마크도 막 비슷한 맥락인가요? 근데 키스마크는 이제 남편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좀 거부할 수 있으니까 어디다가 갑자기 달겨들면 갑자기 목으로 달겨들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흥분할 때를 기다려서 남편이 이제 내 위에 남편이라 그렇지 내 상간녀 입장에서 남편이 내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이 사람이 한참 흥분해 있을 때 경황이 없을 때 한번 쫙 긁어주는 거야. 그 아픔도 못 느끼게. 약간 이렇게 흥분이 이제 고조돼 있을 때 쾌락으로 이제 고조돼 있을 때는 아픔을 잠깐 못 잊거든. 네. 그때 싹 긁더라고. 의도한 거네요, 그것도. 그것도 고의성이지. 그걸 하기 전부터 손톱을 이렇게 다듬는 거지. 뾰족하게. 그래서 쫙 긁어, 살짝. 그럼 누가 봐도 이게 네 자리 손톱이 쫙 양쪽에 나서 날개 달린 듯이 8개 손톱 자국이 쫙 나니까 변명도 못 하겠네요. 변명 못 하지. 네.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주 이게 죄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제 은근히 알리는 거를 초월하는 거지. 네. 에라 모르겠다. 네. 술을 막 먹어. 네. 그리고 막 전화해. 네. 대놓고. 대뜸 하는 소리가 언제 이혼하세요? 갑자기 밑도 끝도 누구세요? 그러면 아내분은 알아. 드디어 올 게 왔다. 왜냐면 그 전부터 뭔가 의심 계속 하고 있었거든. 얘구나. 너였구나. 너였구나. 속으로. 근데 계속 이유다. 언제 이혼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아니 뭐 어쩌고 그러다가 딱 끊거나 아니면 또 진짜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요. 네. 제가 당신 남편이랑 뭐 2년 전부터 사귀었는데 우리는 뭐 성관계도 맺고 제가 애도 한 2번 떼었고요. 뭐 애 뗀 얘기를 꼭 낙태 제가 한 2번 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도 같이 만나고 있는데 뭐 곧 이혼하신다면서요? 언제 이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경우나 또는 네. 집에 찾아와 술 먹고 네. 찾아와 네.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종종 네. 초중 눌러. 그래서 얼마 전에 상담한 경우도 찾아왔대. 네. 근데 이제 아예 뻔뻔하게 대놓고 내가 당신 남편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애둘러서 그냥 당신 남편이 나를 하도 속여가지고 계속 이 얘기만 속여가지고. 반복하다 갔대 그냥. 이건 뭐냐면 남편이 발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간녀가 집착이 생겨서 남편을 협박하다가 온 네. 거라고 그렇게 네. 해석하시면 돼. 네. 남편은 너 네 집에 쳐들어간다. 네 와이프한테 알린다. 너 빨리 내 전화 똑바로 받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단물만 뽑아먹고 너 간다 하다가 진짜 온 거야. 남편이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네. 화가 나서 그런 경우가 찾아간 거네요. 근데 왜 거기서 이 남자랑 뭐 내연 관계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속았다는 말. 그렇게만 하는 경우가 맞죠? 약간 소심한 사람. 어. 아예 대놓고 와서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얘기해. 그러고 간다고. 맞아요.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 뭐 나 이 남자랑 그렇죠. 언제부터 만났고 이런 거를 막 줄줄 얘기해주죠.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발을 뺐던 사람도 얘도 이제 미련이 있어. 남편도 쉽게 정리 못해요. 다시 그러다가 또 티격태격 다시 붙는 경우 다반사예요. 네. 절대 정리됐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남편이 우유부단한 것 뿐이라고 지금. 술 먹고 찾아왔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갑자기 막 문자가 막 계속 오는 거야. 막 사진부터 따다닥 날라와. 네. 남편이 꽐라대가지고 알몸으로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 지금 당신 남편 내 옆에 있거든요. 네. 찾아가세요. 이 뭐야? 뭘 찾아가? 그럼 주소를 부르는데 주소는 또 안 불러. 그럼 어디신데요? 어딘지 위치 알려주세요. 네. 내가 당장 갈 테니까. 그럼 딱 연락이 없어. 그것까지만 버려. 아주 사람 환장하게 만든다니까. 싸움만 시키고 지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해. 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적벽대전에서 우리가 제갈량이 그 허수아비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 배를 잔뜩 그 강에다가 띄어가지고 적이 그거를 이쪽 편인지 제갈령 쪽 군사인지 오해해가지고 화살을 막 쏘게 만든다. 네. 화살을 잔뜩 허수아비에다 얻어가지고 돌아가서 그 화살을 다 수거해가지고 무기를 쏜단 말이죠. 이런 작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상간녀 소송의 무기로. 그렇죠. 상간녀 소송의 무기. 자, 조변님이 좀 정리해보세요. 이 중에서 상간녀 소송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증거들이 있겠어요? 지금 얘기한 거는 전부 다 상간녀 소송 대상이 되죠. 그죠? 이거 자백 이렇게 얘기한 거 다 되죠. 자백한 거 다 되죠. 본인이 찾아와서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닌 거고 다 된 거고 만약에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술에 취해서 얘기한 거고 나중에 그걸 뒤집더라도 자기가 사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루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부인했는데 그것도 승소 판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다 증거는 그렇죠. 되고 여성용품 흘린 것도 이거 하나로는 안 되지만 이제 나중에 다른 증거도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남편 자백이라던가 남편 추궁하면은 이거 차에 떨어져 있었냐 이런 거 추궁하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다 소송되고 뭐 남편 몸에 있는 손톱 자국 같은 거 다 사진 찍어 두시면 그런 것도 손톱에 DNA를 채취할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이건 이제 정황적인 증거지. 그래서 어쨌든 상간녀가 찾아서 도발하거나 뭘 보내거나 하면 잘 고의 간직하시라. 맞아요. 녹음하시라. 가급적. 그리고 다 찍어두시라. 맞아요. 중요합니다. 아파트로 찾아왔으면 그 CCTV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보전 신청해서. 증거보전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관리실에서 이제 주민이니까 협조를 해주면 그 영상 확보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퍼즐이 다 끼워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정황 증거가 하나하나 모이다가 그럼 이제 그때 그 과거 때부터 이런 스토리들을 다 쫙 적어주시면 사용해서 소송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런 딱 스토리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상간녀랑 지금 뭐 성행위를 했다 이런 거보다도 이 여자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해왔다. 고의적으로. 그래서 가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위자료에 사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그거를 충실하게 적어야 되니까 증거 확보를 충실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뭐 수자극지를 할 때 요거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무기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